학교 다닐 때 평균대 위 걸어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잠시 딴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은 평균대 위를 사뿐사뿐 잘 걸을 것만 같은데요. 과학적인 시선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또 만났는데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뭐 평소처럼 일도 하고 요즘에는 운동에 또 재미를 붙여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요. 남편이 영화 보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화를 한 3편, 2편 넘게 3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시간 내야 보는 건데 네. 그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또 운동과 영화 잘하고 있으니까 좋네요. 그중에서 3편이나 보셨으면 재밌게 본 영화는 뭐가 있었을까요? 최근 본 것 중에서는 우선 조커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보는 내내 정말 마음이 좀 힘들고 무겁고 그랬는데 큰 울림이 있었고 내 안에 어떤 조커의 모습이 있었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을 나도 갖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뭐 재밌는 거 어떤 거 있었을까요? 저는 조커는 좀 이렇게 무섭다고 해서 네. 조금이라도 약간 음침하고 네. 무서운 영화는 좀 멀리하는 편이라서요. 네. 같이 보는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게 돼서 조커는 못 봤고 네. 저는 화제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왔습니다. 그 정말 요즘에 할 얘기가 많은 그 네. 영화인데 영화 이야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꺼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최근 이제 방금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가 보니 82년생 김지영이 네. 최근 가을 극장가의 화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영화가 페미니즘 담론을 확산하고 있다라고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화가 되기 전부터 소설 자체로도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 네. 영화가 되면서 그 배우를 누가 맡느냐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야기 논란거리가 많았고 드디어 이제 개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앞서서도 저희끼리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과학을 품은 뉴스라는 데서 이 영화를 어떻게 다룰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가 좀 성별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과 영화 좀 안 맞는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이 82년생 김지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가게 됐다라는 점에서 영화의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영화 속의 어떤 여성 캐릭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누구나 한 편쯤 인생 영화 갖고 있잖아요. 우리 현지 아나운서의 인생 영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좋아하는 영화들이 꽤 많은데 지금 문득 생각난 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로베르트 네. 베니니가 주연하고 또 영화를 만든 그 아빠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명작이죠. 네,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지금 딱 떠올랐어요.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영화일 수도 있고 너무나 흥행을 해서 타이타닉 너무 좋아했고요. 노트북도 좋고 냉정과 열정 사이도 좋고 주로 이제 약간 사랑 이야기 네. 그리고 최근적인 기생충도 저는 4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영화 속 주인공이 대다수 남자거나 아니면 남성 중심이라는 사실을 쉽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화에서 그동안 이런 편향성이 좀 나타났던 건데요. 이번에 영화와 관련한 분석 내용들을 살펴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로 확인을 됐다는 건데 결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연구팀은 우선 2017년과 2018년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 40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감정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영화 속의 캐릭터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느꼈느냐를 분석했을 때 여성 캐릭터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획일화된 감정 표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 캐릭터는 슬픔이나 뭐 공포, 놀람 등의 어떤 수동적인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한 반면 남성은 분노나
분노나 싫음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을 더 자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여주인공 모습에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고 과거 여성의 뭔가 역할이라던가 그런 모습이 그렇게 또 비춰졌기 때문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도는 남성 캐릭터보다 56% 정도 낮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또 평균 연령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캐릭터가 79.1% 더 어리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성은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관찰됐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왠지 조금 더 네. 씁쓸하기도 한데 네. 지금 이 분석 결과는 최근 개봉작을 대상으로 분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정말 높아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는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성 캐릭터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안경 착용 횟수가 뭐 적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남성 캐릭터에 비해서 실내, 뭐 가구와 같은 사물과 더 자주 등장했다. 즉, 뭐 정적인 장면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점, 이런 특징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경 착용 횟수가 적었다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빈도가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왜 얼마 전에 네. 여성 앵커가 그렇죠. 안경을 착용하고 뉴스 진행을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 지금 떠오르는 것들만 몇 개만 봐도 보통 여자 주연 배우 하면 네. 아름다움의 상징. 그렇죠. 네, 뭐 가장 그 시대 핫하고 예쁜 그렇죠. 그런 배우들이 예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실 굳이 이제 그거를 일부러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정에서부터 나이, 등장하는 시간. 사실 등장하는 시간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렇죠. 건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어떤 사물과 함께 등장하는지까지 지금 분석이 됐어요. 네.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분석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연구팀은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얼굴 감지 기술, 장면 감지 기술 이런 겁니다. 얼굴 감지 기술을 사용하면 캐릭터의 성별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금세 알 수 있고요. 또 표정 분석을 통해서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감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사물 감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영화 캐릭터와 함께 등장한 사물의 종류와 그 위치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왜 과학을 품은 뉴스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지가 여기서 네. 좀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면 주관성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네. 예술이나 문화를 지금 분석한 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사실 그 캐릭터의 성별 묘사의 편향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이 원래 있긴 한데요. 네. 벡델 테스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개념인데요. 균형적인 성별 묘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소가 영화에 반영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지표입니다. 벡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등장해야 한다거나 네. 그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 주제가 남성 캐릭터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벡델 테스트는 여성의 캐릭터가 가진 대사만 가지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묘사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캐릭터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남성 캐릭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비교 분석하기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화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영화 각본? 그렇죠. 대본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이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앞서서 저희가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하긴 했지만 요즘 극장가의
뭐 주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 네.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연구 결과를 봐서는 이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 뭐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여성이 능동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네. 또 앞으로는 그런 영화가 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보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토이스토리 4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근 개봉한 4번째 시리즈에 등장한 이 걸크러쉬 캐릭터 보의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처럼 그동안 어떤 수동적인 공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제작해온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개봉작 알라딘, 뭐 토이스토리 4를 통해서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고요. 물론 뭐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 해석의 차이를 보이거나 뭐 반발하는 기류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돼온 여성 캐릭터가 재조명받고 있다는 점은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도 좀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 이제 성별 갈등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주제가 된 것만으로도 좀 씁쓸한 감정이 좀 느껴지기도 한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낸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바로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대중들의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현재 아나운서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당 1년에 몇 편 정도 영화를 본다라고 추측을 하시나요? 평균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한 1년에 못해도 5편 내외는 보지 않을까요? 네, 얼추 맞았어요. 정말요? 조사 내용을 보면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4.25회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제 그만큼 이제 영화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 또 사람에게 중요한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영화 내 묘사가 관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영향을 제작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나의 성별의 어떤 한 가지 이미지만 고정된다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에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남성이라고 해서 혹은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그거에 부합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부모로서 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영화 속 성별 캐릭터에 대한 고민은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그런 단계까지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성숙할 수 있다면 지금 성별 간의 갈등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뭐 하나의 과도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저희가 뭐 인생 영화라고 해서 뭐 헤이리 기자가 뭐 타이타닉 꼽아주기도 했고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도 했는데 그만큼 뭐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예술 작품들이 한 사람의 인생이나 뭐 어떤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봉할 영화에서는 이런 성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적인 시각이 담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카메라가 지금 혜리 기자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4대나 생겼다고 네. 놀랐는데 또 혜리 기자가 아주 예쁘게 잡히는 바람에 또 청취자분들이 조명빨을 잘 받는다. 오늘 카메라가 좋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종종 많이들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리 기자.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 부릅니다. 남과 여.